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신입 여러분들이 실전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클럽 파지법에 대해서 미리 좀 배워서 그렇게 교육을 나가실 텐데요. 자, 이런 클럽 파지법, 몸에 익혀 놓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 교육 시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클럽 파지법은 왜 필요하느냐? 그 손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클럽을 이제 쓰고 저희가 클럽을 받겠죠. 그리고 또 줘야 될 클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클럽들이 내 손에 많이 쥐어져 있을 때 다음 클럽, 저 손님이 필요한 클럽을 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클럽 파지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이 경력이 오래되고 이제 점점 쌓이고 경험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손에 클럽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카트로 돌아가서 카트에 썼던 클럽을 다시 다 담아놓고 필요한 클럽만 뺏어 가기 때문에 손에 그렇게 많은 클럽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코스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캐디의 실력에 따라서 클럽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클럽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클럽 파지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럽을 세컨이나 어프로치 지점에 가서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럽을 많이 들고 있는 요인은 뭐 간단하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코스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카트로 돌아가기에 너무 이동 노수는 큰 넓은 페어웨이를 가진 홀일 경우에는 카트로 돌아갈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손님들한테 빠르게 서브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는 카트 도로에서 그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프로치 지점에서 이제 어프로치랑 퍼터를 동시에 들고 가서 그린 위에서 이제 공을 닦고 라이를 보고 그 퍼터를 전달할 때 클럽이 이렇게 많이 들려져 있는 세컨 클럽까지 다 들려져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클럽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지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클럽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손님한테 줘야 될 클럽을 빨리 뽑아서 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클럽 파지법에는 총 3가지 공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왼손 오른손은 다 있겠죠, 그죠? 자, 왼손 오른손은 다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한 개의 공간은 여기 왼손,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 여기 겨드랑이 쪽에 공간을 한 개 더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다 쓴 채 이제 앞으로 거의 쓸 확률이 거의 없는 클럽을 이렇게 버리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고 나중에 카트에 가서 여기 클럽을 세척해서 정리해야 될 클럽들을 왼손에 파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왼손과 오른손 두 개가 비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왼손에는 그 다음 줘야 될 클럽을 정리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두 손으로 많은 클럽이라도 두 손으로 이렇게 넥 부분을 쥐면 그렇게 크게 무게감은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 쪽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웨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웨지를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버려야 되는 클럽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 이쪽으로 거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걸든 아니면 웨지를 선택해서 걸든. 그거는 선택사항이고, 자, 웨지만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다 거는 거예요. 자,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클럽이 빠지겠죠? 클럽이 빠지면은 버릴 클럽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현재 내 손에는 왼쪽에 세컨에서 사용하는 아이언 클럽은 다 왼쪽에 파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보시면은 오른손에 웨지가 들려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웨지가 이 아이언을 구분해서 자, 줘야 될 클럽을 미리 넥 부분, 그러니까 헤드 부분이죠. 클럽 헤드 부분에 왼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럽 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객님이 다음 클럽 56도가 필요하네. 그러면은 왼손에 들고 있는 이 56도를 위에서 보고 있다가 이 56도만 뽑아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56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럽을 전달하고 그 전에 썼던 클럽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받아서 이쪽으로 파지를 하고 이런 식의 용도로 클럽 파지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클럽 파지법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근데 신입 여러분들이 실전에 나가면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경력들은 이 정도의 클럽을 이렇게 파지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서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이런 클럽을 너무 많이 들고 있을 때 이 파지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써야 될 클럽이 필요해. 그러면은 자 오른손은 항상 자유롭게 둔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클럽을 넥 근처의 부분에 이렇게 짚고 자 이게 왼손에 쥐어져 있는 클럽을 다시 파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클럽을 예를 들어 뭐 9번 아이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객님 9번 아이언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럽 핸들링은 별게 없어요. 오른손은 항상 비워둔다. 요거는 여기 왼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채를 쥐고 고객님한테 전달할 용도로 쓰는 오른손은 비워둔다. 그리고 항상 줘야 될 클럽을 왼손바닥 위에 넥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 파지했는 부분에서 이런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파지했는 부분에서 클럽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파지되어 있는 클럽을 들어 올리고 자, 이 클럽을 다시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 넥 부분을 잡는다. 그래서 저 손님을 샌드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고 있다가 이 샌드를 고객님 샌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럽을 드리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지법에 대해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은 왜 신입 여러분들이 이런 파지법을 연습하고 나가도 실전에서 활용을 왜 못 해먹을까? 실전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입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요. 막 가서 손님 이제 앞에 딱 가서 클럽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클럽을 뽑아야 되는데 자, 이 클럽을 드려야 되는데 이 클럽이 파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이 클럽을 드리기 위해서 그제서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막 어설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님을 줘야 될 클럽을 항상 고객님 굿샷 하면서 그 고객님한테 걸어가면서 이렇게 파지를 바꿔서 가서 바로 이렇게 줄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입 여러분들은 가서 그제서야 이제 이 파지를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있는 클럽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헷갈리는 거고 그리고 손님은 캐디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클럽이 이렇게 파지되어 있고 여기에서 고객님이 써야 될 채가 있잖아요. 손님 손이 이쪽 클럽으로 와요. 그래서 막 이걸 막 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캐디들도 이제 요 파지되어 있는 부분에 필요한 클럽이 있으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빼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실전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으면 신입 여러분들이 파지법을 배워서 나갔다 하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고무 그립이 다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파지법을 배웠으니까 이 클럽 핸들링이라고도 하죠. 이 파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숙달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손님한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내 왼손바닥에 이 손님이 줘야 될 클럽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가서 여기서 골라서 손님한테 바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을 이렇게 바라본다. 공을 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바라본다, 구경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손님이 공이 딱 날아가서 공이 떨어지면 저 위치는 과연 이 손님이 어떤 클럽을 쓸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했다가 클럽 파지를 하고 있다가 아 여기 요 안에 내 왼손바닥 안에 있는 이 클럽을 드려야겠네 하면서 오른손으로 드려야 될 채를 이렇게 전달하는 여기까지가 클럽 파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캐디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 신입 캐디분들이 가서 해야지. 이거는 절대 잘못됐다는 거죠. 미리 대처하고 미리 대비하고 저 손님한테 줘야 될 클럽이 뭔지 생각하고 가장 확률 높은 클럽을 2개, 1개 정도를 드리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클럽 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법을 연습할 때 신입 여러분들이 2인 1조가 돼서 각자 동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생 동지들끼리 이제 클럽 파지법 연습하자 하면서 이렇게 바꿔치기 연습하고 여기서 클럽을 주고 6번 아이언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핸들링해서 바꿔치기해서 여기 있는 샌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럽 파지법을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의미한 주고받기의 클럽 파지법 연습을 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홀 하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화이트 티에서 공을 쳐서 자, 이런 홀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화이트티에서 300m다. 그러면은 200m를 치면 어디쯤 떨어질까요? 자, 근데 고객님들이 200m를 다 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홀을 하나 두 분이 이제 클럽 파지법 연습하는 두 명 다, 예를 들어서 뭐 마운틴 4번 홀에서 이제 우리 서브 하는 거다 하면서, 자, 나 드라이버로 우측으로 180m를 보냈어. 자, 이제 받는 사람, 손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클럽 파지법 캐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 우측으로 180m 보내면은 한 요쯤 떨어지겠구나. 벙커에 빠졌거나 아니면 한 요쯤에 요 근처 어디에 떨어졌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남는 거리가 몇 m겠어요? 120m, 뭐 110m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 남자 손님이면 110, 120에서는 피칭 아이언 아니면, 피칭 웨지 아니면 9번 아이언을 쓰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님이 그냥 공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라는 거죠. 두 분 다. 그냥 무의미하게 피칭 9번을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홀을 두 분 다 머릿속에 딱 떠올리셨다가, 그러면은 나 피칭 9번 줘. 이 말이 나오기 전에, 고객님 저기 우측에, 그러니까 캐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객님 저기 우측에 벙커 앞에 공이 있습니다. 저기서는 110에서 120 사이. 일단 피칭 9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클럽 서브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파지를 하고 있다가 피칭 9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님이 그린에 온 시켰다. 예를 들어 손님 역할하는 사람이 딱 치는 모션을 하면서, 나 그린 좀 짧아서 못 됐어 하면은, 옆에 있는 56도나 이 사람이 그 어프로치 웨지를 사용하는 어프로치 웨지를 들고 있다가, 자, 웨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피칭 9번 아이언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가서 막 클럽 서브 막 이렇게 막 밑에서 빼고 칼잡이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하고 동기들끼리 이렇게 손발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